네, 이번엔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4월 말과 5월 초가 겹치는데, 금요일 5월 1일 날은 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목요일까지 정도가 이제 국내 이벤트가 있겠고요. 대외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죠. 이런 종합적인 이벤트를 스케줄별로, 날짜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윤선영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매크로 이벤트는 제가 이제 출발 진시 듣고 오프닝 할 때 대충 정리를 많이 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기업 실적은 미국의 애플이나 파이자, UPS, 그리고 또 미국의 FOMC 정례회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실적, GDP 나오고, 네, 그다음에 브리티시 페트롤럼이나 정유업체들 실적 이거 다 했어요 제가. 윤성영 연구원이랑 겹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저는 국내 일정을 좀 그럴까요?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트라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내일에는 LG전자의 스마트워치인 어베인이 해외 13개국에 온라인 판매를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어베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는 지난주 24일 날 출시가 된 상태고요. 다음 날에는 LG전자의 G4가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G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가죽 후면 커버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좀 탑재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30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지원센터인 제1차 데모데이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이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좀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5월 1일에는 국내 시장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 들어가는 가운데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기술 산업 전략이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의 G4, 먹는 G4는 아니죠. G4죠. 네. 이런 애드립은 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좀 썰렁했죠. 4월 말 5월 초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 소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어떤 이벤트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시죠. 오늘 개최하는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라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 FTA 수출 확대로 인해서 기대가 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6대의 분야를 선정을 해서요. 그 산업들의 수출 상담회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6대 분야로는 이제 소비재와 농식품, 소재부품, 환경에너지, IT 산업 등이 좀 꼽히고 있고요. 중국 기업 360개사와 국내 기업 1,500개사가 참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일국 대상으로 하는 수출 상담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중국 쪽 참가 업체를 보면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있고요. 또 인터넷 전문 기업인 바이두도 좀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 순인그룹이라든지 홈쇼핑 업체인 해피고와 같은 이런 중국 시장에서의 주력 기업들이 좀 대거 참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관련 기업들을 위한 상담 인프라인 수출 상담회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길이 이번 수출 박람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화장품주로 좀 몰렸었던 수급이 의류라든지 자파라든지 기타 중국 관련 내수 소비재로 좀 매개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좀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만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중국 의류주들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벤트 스케줄을 보니까 역시 중국 관련된 이벤트 스케줄이 가장 주목을 받는군요. 오늘 아침 주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 전체의 주식 투자 수는 전체 인구의 한 6% 정도 된다 그래요. 6%라도 굉장히 크죠. 6% 투자 인구 중에 한 4개 가구 중에 3개 가구는 1분기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시장이 그만큼 좋았다는 의미죠. 근데 수익을 냈으니까 구매력, 소비 여력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을 좀 사줄까? 저는 이게 궁금한데, 자, 한중 FTA로 인해서 부각될 사업 모델, 그다음에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목할 만한 산업은 말씀하신 그런 의류 쪽인가요? 네, 의류 쪽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의류 시장 먼저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중국의 의류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조 원 시장을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 의류 소비 지출액으로 좀 따져보면 아직도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에 중국의 의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류 스타라든지 뭐 드라마에서 입고 나온 주인공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류 스타일의 뭐 의류 디자인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중국 현지 기업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좀 일어나면서 합작 형태의 식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들도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합작 형태로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 현지 기업이 유통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담당해 줄 수 있고 기존에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출한 기업들보다는 빠른 시장 안착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의 의류 시장이 뭐 여성복이라든지 아동복, 뭐 아웃도어 시장 모두 성장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중국의 캐주얼 의류 시장이 10%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중에서도 캐주얼 의류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캐주얼 의류 시장의 주요 소비층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2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들은 우리나라 20대처럼 뭐 개성을 좀 중시하고 유행에 민감한 소비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자신만의 개성 있는 패션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20, 30대를 생각하면 좀 배고픈 젊은 층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지만 중국의 20, 30대는 우리나라 20대, 30대와는 다릅니다. 중국의 20, 30대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이제 빠링허우라는 세대라고 좀 불려지는데요. 빠링허우. 예, 빠링허우 세대라고 좀 불려지는데요. 중국의 덩샤오핑 세대에서 태어난 독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도 많고요. 또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한 자라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 구입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자신을 가꾸는 데에 대한 소비 지출을 좀 과감히 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젊은 소비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차별화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좀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10대라든지 20, 30대 지금 중국의 소비를 이끌고 있는 이런 젊은 층들은 인터넷 환경에 또 상당히 익숙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류 판매 역시 온라인 채널,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국내 브랜드 업체들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중국의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 빠링허우. 네. 전체 인구의 15%, 2억 명이라고 하더니 2억 명. 2억 명의 구매력 대단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기업은 어떻게 추격을 해보시겠습니까? 의류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대연, 아비스타, MK트렌드, 베이직하우스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연초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MK트렌드에 대해서 MK트렌드, 다시 MBA.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MK트렌드는 국내 의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TBJ라든지 버커루, 뭐 엔듀라는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 MBA 라이센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소비 심체와 함께 기존의 브랜드들은 상당히 성장성이 좀 정체가 된 상태지만 중국에 새롭게 진출한 MBA의 성장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K트렌드는 2011년도에 국내에서 먼저 MBA 라이센스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부여를 받아서 사업을 한 상태고요. 속신 기획력으로 좀 인정을 받으면서 2013년도에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의 MBA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 직영 매장 1호점을 개장을 했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6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뭐 높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입니다. 네. 그만큼 농구라는 이런 캐주얼 의류 브랜드를 론칭한 MBA의 성공 가능성 역시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 중국의 MBA 라이센스는 MK트렌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업체 4개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독점 계약은 아니지만 국내 시장에서 인정받았었던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소싱 기획력을 좀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 에서도 성공적인 안착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싶고요. 또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중국 NBA 본사로부터 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MK 트렌드 NBA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농구 인기에 힘입어서 중국 1성급, 2성급의 주요 로컬 백화점에 입점을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매장 수가 16개라고 했는데 이 매장 수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장 수 확대에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 내수 소비주 관련주 중에서도 PER,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MK 트렌드 말씀하시는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0%가 넘게 올라와 버리면 하여튼 내용이 이렇다는 건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고요.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윤선영 애널리스트가 조곤조곤하게 MK 트렌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